자, 시장은 1883, 1900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4포인트나 올랐네요. 오늘 좀 가장 크게 오른 이유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황수상 기자. 우선 뭐 유럽 재정 위기가 이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슈 분석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뜨거운 뉴스. 인터파크 컨소시엄이 아이마켓 코리아, IMK라고 하죠.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마켓 코리아는 삼성그룹의 그 사무용기, 그죠? 납품하던 그런 회사였는데, 워낙 그 대기업들이 이런 그 사소한 시장까지 다 독식한다. 이런 또 논란에 따라서 삼성그룹이 내놓기로 했는데, 인터파크 컨소시엄이 제시한 가격은 최종적으로 한 4천억 원이 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인터파크가 요새 그 온라인 인터넷 쇼핑 그런 거 좀 많이 씁니까? 우리 황수상 기자 어떻습니까? 네,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편리하니까 그래요? 많이 쓰게 되는데요. 요새 뭐 온라인 시장 매출액이 오프라인 시장을 거의 능가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인터파크가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하게 되면 한 단계 성장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근데 과연 컨소시엄이긴 하지만 이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얘기. 최근 한 달 넘게 8월 말부터 거의 매일 이 시황, 뭐 대응 전략, 투자 전략 이런 것도 가지고 이슈 분석을 매일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계속 뭐 유럽 재정위기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재정위기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좀 많아져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자, 그런 아까 황수상 기자 얘기한 대로 안도 랠리가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 자, 언제까지 더 갈지 상승을 주도할 업종은 무엇인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의 곽현수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880 넘었습니다. 네. 넘었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시장을 지금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지금 오늘 코스피 상승의 원인은 유로존 리스크의 완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각 지난 금요일 유로 재무장관들이 이외 그리스 6차 지원분에 대한 지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IMF하고 ECB 역시도 같은 결정을 내렸고요. 따라서 우선 내달 중순쯤에 그리스의 현금 여력이 바닥날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위기가 큰 위기를 넘기면서 지난 금요일 글로벌 증시가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오늘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끼쳐서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2%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뭐 호재도 많지만 악재도 많기 때문에 추세 전환까지 보기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당사에서는 지난 3분기 평균 PBR 1.26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이걸 지금 코스피로 환산을 하면 1950포인트 정도 됩니다. 따라서 1950포인트까지는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지난주에 이제 무아마르 카다피 이제 국가원수가 이제 사망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비아 해방 소식에 이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리비아에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다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건설주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 어떻게 좀 추가 상승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리비아 관련된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 대리산업 등이 이틀 사이 10% 이상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리비아 사태 해결에 따른 기존 공사 수주권에 대한 대금 지급 그리고 공사의 계속적인 진행 상황 등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할 텐데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조금 금무리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리비아 전쟁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리비아 전쟁에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막대한 규모의 군사 비용을 치렀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군사 비용을 치렀는데 그러한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잘 차려진 상황인데 그거를 아시아 국가 그중에 한국에게만 유독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주도해서 각종 사업에 대한 발주를 내게 될 텐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잘해왔다고 이번에도 많이 따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오히려 주가의 가열 양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이러한 가열 양상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주 주가에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솔림 현상에 대해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계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뭐 지수를 크게 아웃퍼폼하는 건 뭐 최근 이틀 사이에는 굉장히 크게 아웃퍼폼하고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분명히 대림 산업 같은 경우는 PBR 1배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고요. 건설주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상황이 예전 역사적인 평균 수준에 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 수준 혹은 조금 그 이상의 흐름은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IT 종목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특히 이제 또 이제 LG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 등도 있었고, 게다가 이번에 또 말씀해주신 건설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안도렐리 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이제 증권주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이 이제 천차만별인데 이제 현재 장세에서 가장 적합한 업종이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IT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IT계의 현재 가장 큰 하두는 역시 포스트 잡스 시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애플이 절대 강자였던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3분기에 역전을 했거든요. 애플이 한 1,700만 대에서 2,000만 대 정도 판매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삼성전자 3,000만 대 근처, 그러니까 약 1,000만 대 정도 앞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추세는 이제 포스트 잡스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잡스 이전 상황의 휴대폰 강자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 LG전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삼성전자, LG전자의 향후에 스마트폰 관련 실적은 좀 기대해 볼 만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될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 내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게 보는 업종은 정유와 화학 업종인데요. 우선 화학 업종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목요일에 LG화학이 실적을 내놨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6천억에 7천억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7,300억 정도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는데 그동안 3분기 이후에 화학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가가 많이 곤두박질 쳤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예상보다 견조한 모양새를 보임에 따라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까 건설주와 마찬가지로 10% 이틀 사이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된 호남석유가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역시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제 화학 업종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업종은 정유 업종인데요. 정유. 네, 정유 업종 같은 경우에 3분기 어닝이 순이익 기준으로 어닝 쇼크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크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놀라실 수 있는데 환율에 따른 환차손으로 일회성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환차손이라는 거는 결국 4분기에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 다시 환입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거리는 아닌데, 하지만 막상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 쇼크가 난다 이렇게 돼버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가 매수에 나서보는 것도 이번 실적 시즌에 좀 중요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곽현수 연구원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 정리해보면 포스트 잡스 시대의 어떤 그 유망주인 삼성전자와 LG전자, IT에서는 꼽아주셨고, 또 화학주에서는 그 실적이 상당히 기대보다는, 아까 뭐 낮아진 기대치보다는 좋았던 우리 그 LG화학,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실적을 발표할 호남석유화학, 관심이 필요하다 이겠고, 또 정유주 3분기는 뭐 환차손 때문에 실적 쇼크가 날 수 있지만 그때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IBK증권의 그 관심주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기자들이 떴다 시간으로 넘어갑니다.